안녕하십니까. 이번 4강에서는 Temporal Difference, T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타겟 폴리시와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구분하고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에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Temporal Difference에 적용해서 TD가 어떤 알고리즘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 폴리시와 비헤이비어 폴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폴리시란 말 그대로 타겟이 되는 폴리시, 에이전트가 학습하고 싶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폴리시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되고요.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따르는 폴리시입니다. 즉, 어떤 목표로 하는 폴리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취할지 결정하는 폴리시입니다. 액션을 출력하는 그런 폴리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수식으로서는 뮤라고 표현하고 i라고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n 폴리시와 off 폴리시 개념입니다. on 폴리시는 behavior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동일한 그러한 학습 구조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그레이디, 입실론 그레이디 폴리시로 액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해서 나온 액션을 환경에서 적용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까 액션을 출력한 같은 폴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프 폴리시는 비헤이비어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다릅니다.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입실론 그리 폴리시, 즉 익스플로레이셔널 액션을 선택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지금 옵티멀한 액션뿐만 아니라 입실론만큼의 탐험을 추가한 그런 액션을 출력한다는 것이죠. 반면 타겟 폴리시는 그리디 폴리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입실론이 빠졌기 때문에 탐험 없이 항상 옵티멀한 액션을 취한다는 가정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TD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벨만 이퀘이션과 몬테카를로에서 어떻게 다시 템포럴 디퍼런스로 이어지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벨만 이퀘이션으로 리턴이 없어도 어떤 재기적으로 식을 변형함으로 인해서 원 스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밸류 펑션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모두 알고 있을 때 계산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 펑션을 직접 계산할 수 없다면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받는 리턴의 평균을 통해서 이 밸류 펑션을 추정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밸류 펑션을 모르고 실제 받는 리턴의 평균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앞서 벨만 이퀘이션에서 체계적으로 실컷 변형한 그 수식, 원 스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그 식을 이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벨만 이퀘이션과 몬테카를로의 장점을 합친 것이 바로 템포럴 디퍼런스 TD가 되겠습니다. 밸류 펑션은 실제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지만 몬테카를로처럼 현재 추정치를 이용해서 밸류 펑션을 expect, approximation 하되 단 전체 리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벨만 이퀘이션처럼 한 단계만 보고 업데이트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TD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TD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TD 에러와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짚고 갈 텐데요. TD 에러는 정의는 prediction 밸류 값인 Q 밸류 값인 QS, A와 new 타깃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수식을 보면 지금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트 S에 대해서 액션을 뽑겠죠. 거기에 대한 Q 밸류 값이 맨 뒤쪽에 마이너스 항 뒤에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값이 타겟입니다. 새로운 타겟, new 타겟입니다. 이 new 타겟은 이 행동, 스테이트에 대해서
취한 행동 A를 환경에 적용하면 그에 대한 immediate reward R이 나오겠죠? 거기에 한 스텝 넘어갔기 때문에 감가된 그 다음 Q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행동을 통해 얻은 데이터인 거죠. 그 값과 내가 그 이전에 S 스텝에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S에서 예측한 Q 밸류와의 차이가 TD 에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폴리시가 학습이 아주 잘 되어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항 DL 뒤에 있는 Q 밸류 값을 아주 잘 예측했다면 그 바로 다음 스텝에서 얻을 Q 밸류 값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즉 TD 에러가 적겠죠. 하지만 학습이 잘 안 되었을수록, 그러니까 추정이 잘 안 되었을수록 이 TD 에러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TD 에러라는 것은 지금 내 Q 밸류 값, Q 밸류가 그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려주는 오차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TD 에러를 계산할 때 새로운 뉴 타겟 값을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의 이 리턴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추정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이미디어트 리워드와 지금 현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S-에 대한 Q 밸류 값의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이 값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추정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뉴 타겟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고 진짜 정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임시 정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TD0는 이러한 부트스트래핑 타겟으로 한 스텝의 TD 에러, 그러니까 요번에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을 취해서 스테이트 S 다시로 넘어간 그 한 스텝의 TD 에러를 계산하고 내가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앞쪽에서 배운 n분의 1을 쓰는 게 아니라 학습률 알파만큼 업데이트를 Q 밸류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TD인 TD0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emporal difference에서 on policy와 그 다음에 나올 over policy 개념을 적용한 알고리즘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폴리시 TD인 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쌀사란 이름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액션의 그 앞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현재 스테이트를 받아서 현재 폴리시가 선택한 액션을 취하고 다음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관찰한 다음 다시 같은 폴리시로 다음 행동 A-를 선택하고 이의 Q밸류를 이용해 RL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아까까지 TD0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수도코로 나타내는 게 RL식이고 그 내용은 아까 설명한 거와 똑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문장이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온폴리시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그 스테이트를 받아서 액션을 출력한 폴리시랑 이 Q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폴리시가 같은 폴리시라는 점이 이 온폴리시 셀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D의 오픈폴리시 버전인 Q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액션을 적용한 넥스트 스테이트 근데 그 다음 액션이 단순히 넥스트 스테이트가 아니라 즉 폴리시에서 그냥 출력한 넥스트 스테이트가 아니라 맥스 액션이죠. 너는 뭐 액션이 최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Q 밸류 값을 최대로 하는 액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를 받아서 현재 비헤이비어 폴리시로 액션을 선택하고 이때 아까 언급했던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가 적용이 되겠죠. 이 비헤이비어 폴리시가 입실론 그리디라는 의미는 하나의 정책이 있더라도 어, 그 정책에서 가장 하이스트 큐밸류를 갖는 액션을 출력할 수도 있고
입실론의 확률, 입실론의 크기만큼 이제 그 하이스트 큐 밸류 값을 갖는 액션이 아닌 다른 액션도 출력해서 어느 정도 탐험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액션을 환경에 적용해서 나오는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 스트 받아서 입실론만큼 탐험을 보장한 액션 출력하고 그 다음에 관찰값 뽑아내고 또 그 뽑아낸 스테이트를 집어넣어서 또 입실론 그리드로 관찰하고 액션을 출력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비헤이비어 폴리시와는 무관하게 그리디하게 즉 하이스트 큐 밸류를 갖는 값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바로 타겟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 다른 건 다 같습니다.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사용하는 것 같고 뒤쪽에 현재 그 q 밸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는 것 다 똑같은데 대신에 이 next state에 대한 q 밸류, 그러니까 new 타겟을 계산할 때 이 q가 현재 폴리시가 출력한 액션이 붙는 게 아니라 요 next state에 대한 highest q 밸류 값을 갖는 액션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똑같이 디스카운트 팩터 값말을 곱해서 이 new 타겟을 immediate reward와 합해 new 타겟을 계산한다는 점이 이제 앞쪽에 on policy인 쌀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 점 유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의 좀 더 발전된 형태인 TD 감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 단계인 n스텝 TD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몬테카를로는 리턴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에피소드 끝까지 기다려서 Q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그 바로 다음 스텝만 가지고 Q 밸류 값을 추정해서 타겟을 업데이트하게 되죠. 근데 에피소드 끝까지 가는 리턴을 사용하려니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베리어스도 커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TD로 너무 한 스텝만 사용하자니 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 역시도 학습의 그 안정성이나 수렴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간 단계가 없을까?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N스텝 TD입니다. 끝까지 보지도 않고 바로 앞에 것만 보지도 않고 적당히 이 중간 단계만 N스텝까지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디스카운티드 팩터를 적용해서 이것을 쭉 지수 가중합을 해주는 거죠. 그 리턴 값을 n스텝에 대한 리턴 값 gt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바로 n스텝 td입니다. 그런데 n스텝 td에서 리워드의 합은 그러니까 총 리턴은 n스텝을 고려하는데 그 업데이트 할 때 쓰는 마지막 큐 있죠. 그 마지막에 현재 내 폴리시로 이식한 q 밸류 값 있죠. new 타겟에 들어가는 어, 리턴 말고 뒤에 빼주는 그 오차 계산할 때 뒤에 빼주는 q 값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마지막 스텝으로만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q도 n 스텝으로 같이 n 스텝으로 고려를 해주자. 그럼 그 q는 어떻게 n 스텝으로 하느냐? 얘도 g 리턴 g1부터 gn까지의 가중합을 사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이때 이 감마는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인데 감마를 0으로 놓으면 TD 제로와 똑같은 식이 될 거고요. 감마를 1로 놓으면 몬테카를로가 되는 거겠죠. 감마 1로 놓으면 저 뒤에 값이 다 0이 되잖아요. 그럼 감마 0으로 놓으면은 저게 람다 네, 감마를 0으로 놓으면 저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TD 제로 네, TD 제로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텐데요.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핵심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까지는 밸류 펑션을 예측해서 액션의 선택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다시 지금까지는 밸류 펑션을 예측해서 액션의 선택 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폴리시를 개선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액션 스페이스가 연속적일 때 이 밸류 기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continuous state, 액션 이게 필요한 환경에서 이 q 테이블이라는 걸 작성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q 밸류 값을 뽑아내려면 내가 방문한 그 q 값들을 다 저장을 해야 지금 하이스트 q 밸류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그리드 환경에서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뭐 북쪽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놔야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가치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연속적인 그 스페이스까지 확장이 돼버리면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저장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q 테이블을 뒤쪽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q 테이블을 이제 미리 다 저장하지 않고 그냥 심 스테이트를 넣으면 q 값이 나오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쓰자. 그러면은 이 연속적인 값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이 DQN, 말 그대로 Deep Q 러닝이고요.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DQL이네요. 이고 이걸 통해서 Continuous Space로 적정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식에서는 비헤이비어 폴리시 자체를 확률적으로 모델을 함으로써 컨티뉴어스 액션까지도 출력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레인포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레인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